이항영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딱 이거 시간이요. 딱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경제 뉴스 쉽게 올킬입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 오늘도 주제 하나 잡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얘기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처갓집에 갔었는데 어떤 처갓집은 충청남도인데요. 네.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해서 물도 뭐 제한급수 받고 이런 얘기하면서요. 요즘에 가뭄 되게 심각하잖아요. 일단 가뭄인데 이 가뭄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엘니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엘니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엘니뇨, 라니냐 뭐 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했었던 뭐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지? 뭐 이상 기후인 것 같은데 이게 뭐더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오늘 엘니뇨란 말이 엘니뇨. 한국말 같지도 않고요. 영어 같지도 않고 이게 사실 스페인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요? 워낙 뜻은 어린 예수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워낙 겨울에 이제 많이 나타난다 그래갖고 그래서 어린 예수 해갖고 그 당시에 겨울에 많이 나타나서 이제 엘니뇨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새는 그런 딱 겨울철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반 명사화 됐어요. 그래갖고 장기간 지속된 어떤 지구 이상 기온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틀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게 그래서 가뭄뿐만 아니라 어떤 쪽은 가뭄이고 어떤 쪽은 또 그냥 그 비가 오면 장마가 홍수가 지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기상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뭐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날씨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몸소 느끼시겠죠.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아무 덥거나 네. 아무 춥거나 네. 비가 아예 안 오거나 쏟아지거나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가요. 올해 겨울이 슈퍼 엘니뇨? 네, 네.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하면 슈퍼라는 단어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제가 봄 한 5월쯤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 했는데요. 이게 네. 현실화된 거거든요. 이미 올 한 4월, 5월 달에 호주라든가 일본, 미국의 기상청 등에서 발표를 했어요. 평년보다 월등히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가 있어갖고요. 슈퍼 엘니뇨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슈퍼자가 붙냐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컸던 거가 1997년 못대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20년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 이후에 최고 엘니뇨에 따른 기상 악화가 우려된다. 기상 이변이 얘기된다. 그래서 슈퍼가 붙어서 슈퍼 엘니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올 봄, 여름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가뭄이 엄청나게 심해서 물 부족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요. 예전에 우리나라 김선달 대동강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진짜 트럭으로 파는 사람이 있었고요. 기차로 빌려다가 파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심각해져갖고 얼마 전인가 지난주 뉴스 보면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사상 최대 홍수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에 극심해져 있고요. 중남미 지역은 좀 말씀하셨던 대로 폭우, 홍수, 가뭄이 아주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상기후, 그러니까 날씨가 이상해질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농사 짓는 거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식량 작업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입하는 거 상당 부분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된 지금 우려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얘기하면요. 브라질은 사탕수수 딱 느낌이 오잖아요. 거기서도 작황이 상당히 오래 심각할 것이라는 이미 경고 등이 나왔고요. 호주라든가 아시아 이쪽에서는 밀이나 코카 농사 이번에 작살날 것이다. 안 좋을 거라는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베트남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전 세계 알고 모르게 커피 수역의 40% 공급을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에서도 올해 지금 최악의 지금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커피값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도 많이 네. 비싼 편이잖아요. 네, 워낙 그 커피값 자체는 최근 1년 동안 40% 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삼자수세 한 15% 급등했거든요. 커피 네. 원자재 원시장 가격. 그러니까 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태국은 뭐 1년에 쌀을 3번 뭐 하고 그래서 삼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학교 때 보면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 얘기. 삼모작? 예, 태국 이런 데 얘기했는데요. 태국이요. 쌀 왜 웃으세요?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태국은 네. 15에서 20% 올해 쌀 농사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향이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로 아우르는 것이 유엔사나 기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 뭐예요? 얘기한 거가 네.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올해 0.9%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휴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진 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서서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에도 이미 그렇다면
날씨가 이렇게 뭐 이상해지는 게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움직임에도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없는데 이거를 뭐 숫자로 보느니 설명보다는 딱 차트 하나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국제 농산품 가격인데요. 낙농품 전체 있고요. 설탕이 있고요. 야자수, 밀 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를 확인되면 낙농 딱 3주 만입니다. 3주. 36% 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나 이런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고. 그 연단인 줄 알았네요. 아니, 이게. 딱 3주만. 설탕 가격이 31% 올랐습니다. 야제요 13%, 밀 6.1%. 빵값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보면요. 네. 커피 가격 11%. 커피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유엔에서 뭐 나온 식량 농업기구 네.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해서 뭐가 발표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이것도 표로 준비된 것 같은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어떤 마찬가지인데 거예요? 이게 최근에 보면 2000년, 2002년 100을 했을 때 최근 들어서는 크게 떨어졌어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 떨어지다가 이게 뭐 2010은 최근이거든요. 꼬리를 네. 틀면서 갑자기 급반등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엘니뇨 현상 때문에 현실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 예. 뭐 어쨌거나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모르겠어요. 뭐 품목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약간 뭐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좀 뭐 호재성 이슈가 아닐까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호재일 수 있죠. 그거를 생산하는 나라. 그러면 많이 팔면 돈이 되는데 말씀드렸던데 많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전부 다 식품을 자급자족하는 거냐 많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그들 나라는 통화 가치가 하락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아시죠? 베네수엘라 이제 왜 유명한 나라냐면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자재도 있겠지만 이제 미인이 많다 그래갖고 미인 비즈니스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가 진짜 베네수엘라거든요. 네. 근데 통화 가치가 급락한 거 많이 유행하실 텐데요. 한 달 동안요 무려 이건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요. 그들 나라의 통화 가치를 봤을 때 식품 가격이 22% 올랐어요. 아,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요? 먹을 이게? 것도 그런데 화폐 가치 떨어지고 올라다 보니까 지금 사회혼란이 아주 극심해지는 대표 나라가 베네수엘라거든요. 미국이나 뉴스 보면 베네수엘라에 뭐 거의 폭동 수준 우려가 있거든요. 뉴스 많이 나오는데 이만큼 지금 시장의 글로벌의 어떤 정치 경제까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마트 갔는데 식품 가격이 20% 넘게 올라서 내가 내야 되는 돈에 뭐 똑같은 물건 사는데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면 아우 이거 진짜 못 살죠. 근데 우리나라도 걱정인 게 사실이잖아요. 뭐라더라? 42년 만에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년 농사마저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쌀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도 그런데 억지로 수입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고요. 국내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산품 가격이요. 예를 들어 밀가루나 아까 말씀드린 원당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근데 보면 항상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뭐 정부는 부인할지 업체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원자재 가격 5% 올라면 제품값이 10%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품 가격 등의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서 뭐 그 농산물 가격 뭐 등등에서 뭐 연관지을 수 있는 뭐 증권사들의 분석도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한 서너 개 증권사가 이제 레포트를 냈는데요. 그걸 직접 보면서 얘기하면 네. 좋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요, 슈퍼 엘니뇨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하고 있고 관련된 상품에 베팅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비철금속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보증권도 얘기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가뭄 지고 홍수 지면 광산에서 채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기상이 안 좋으니까 생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채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철금속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NH투자 교보증권 얘기해서 아연 가격 요즘 뭐 고려아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산, 뭐 그런 고려아연. 것들 금, 아연, 은 뭐 이런 거 불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게 그리고 참치 가격 참치가 또 안 잡혀갖고 참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하면서 NH투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대신증권은 음식료 업종 그리고 물 관리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물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물 관리하는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탑픽은 뭘까요? 저는 이제 전 세계로 보면 물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말씀드리면 구겐하임 글로벌 문사람 ETF라는 게 있어요. CGW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거 해외 주식 투자하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죠. 설탕 가격이 올라가죠. 오일 가격이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CJ 제일제당의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기회를 봐서 더 올리겠죠? 네. CJ 제일제당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니뇨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봤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